대한민국 국보 숭례문. 가장 잘 알려진 명칭은 숭례문과 남대문이 있다. 숭례문은 정식 명칭이자 현판에 쓰인 이름이라면 남대문은 일반 명사로서 흔히 불린 명칭이다. 숭례문은 조선 왕조가 사상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반영하여 지은 이름으로 볼 수 있다. 한양 도성의 주요 성문에는 오행사상에 따라 해당 방위의 조선의 통치 이념인 유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덕목, 즉 오상을 이루는 인, 의, 예, 지, 신을 대응시켜 이름을 지었는데 특히 동문, 서문, 남문에 이러한 대응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동. 인을 기르는 흥인지문. 서. 의를 두텁게 하는 돈이문. 남. 예를 숭상하는 숭례문. 북. 원리대로라면 지가 대응되나 북문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이어서 그러지 않았다. 실록에 의하면 숙청문이라 부르다가 언젠가부터 숙정문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훗날 숙종대의 탕춘 대성과 함께 홍지문이 세워지면서 빈자리를 메꾸었다. 중앙. 시는 한양 한복판에 위치한 보신각이다. 그러나 보신각 역시 고종대에 붙여진 이름이다. 남문의 이름인 숭례는 예절을 높인다는 뜻으로 유교의 사서 중 하나인 중용에서 따온 말이다. 정도전의 시문집인 삼봉집에서는 도성 팔문의 이름을 정도전이 지었다고 하였다. 공식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다른 진술 중 정도전이 권중화 등과 함께 한양의 도시계획을 구상하고 경복궁과 각 정각의 이름을 지어 바친 것, 한양의 팔경시를 지어 바친 것 등이 교차 확인된다. 오주연문장 전산고에서 이것을 인용하였다. 숭례문은 도성의 남쪽 대문이라는 뜻의 남대문이라고도 자주 불렸다. 정식 명칭이라기보다는 일반 명사로 시작하였으나 조선시대에도 숭례문보다 훨씬 보편적으로 불려온 명칭으로 보인다. 특히 한문을 잘 모르는 서민의 경우 현판을 읽을 수 없으니 보다 직관적인 남대문이 지배적으로 쓰였으며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의 언급 빈도로 볼 때 한문을 잘 알던 권력층에서도 남대문을 매우 자주 사용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1996년까지는 서울 남대문을 공식 문화재 명칭으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고유명사화되어 주변 지명도 전부 남대문을 사용하였고 남대문 시장 등 숭례문은 거의 잊혀질 정도였으나 이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 숭례문으로 개칭하였다. 남대문이라는 명칭은 일제가 강제로 개명시킨 이름이다. 혹은 비하적 명칭이다라는 설이 꽤 유명했는데 특히 숭례문 방화 사건 이후 시민들의 숭례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 속설의 영향을 받아 의식적으로 남대문을 피하고 숭례문으로 부르는 사례가 많아지기도 했다. 이는 잘못 알려진 일본어 잔재설의 대표적 예로 상기의 뜻, 조선시대부터 남대문이라는 이름은 널리 쓰였다. 이는 1934년 일제가 사적 지정을 하면서 보물 1호로 숭례문을 남대문, 보물 2호로 흥인지문을 동대문이라는 정식 명칭이 아닌 통상 명칭으로 등록했다는 사실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는 남대문, 동대문이 당대에 많이 쓰였기 때문에 명칭으로 쓴 것이지 다른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화재 명칭으로 정식 명칭을 배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에도 1962년 일본의 문화재 목록을 답습하여 서울 남대문, 서울 동대문이라는 이름을 30년 이상 유지하면서 숭례문, 흥인문이라는 정식 명칭이 거의 잊혀지는 부작용을 유발하였다. 결국 1996년 서울 숭례문, 서울 흥인지문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일제의 지배와 그에 대한 반감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발생한 여러 속설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고 숭례문이라는 정식 이름이 다시 널리 알려지는 데에는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영향력을 행사하여 거꾸로 남대문이 묻히거나 배제되는 부작용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예전에도 남대문이 널리 사용되었음이 기록에 잘 나와 있으므로 정식 명칭을 존중하는 의미라면 몰라도 이러한 이유로 숭례문을 굳이 고수할 필요는 없다. 과거에는 국보 제1호로도 잘 알려졌던 문화재다. 이는 가장 중요한 국보라는 뜻은 아니며 단순히 가장 먼저 국보로 지정되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를 전자의 의미로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보 제1호라는 말이 없어지고 국보 서울 숭례문으로 표기가 바뀌었다. 남대문이라는 이명이 알려주듯 도성의 남쪽 대문으로서 기능하였다. 서울은 지형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 사이로 문을 냈는데 북쪽은 북악산이 남쪽은 남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숭례문은 남서쪽에 자리 잡았다.
숭례문은 흥인문과 함께 도성의 가장 중요한 두 관문으로 여겨져 문루 또한 2층으로 크고 화려하게 지었으며 통행량도 가장 많았다. 숭례문은 주로 서울의 서쪽 교통을, 흥인문은 주로 서울의 동쪽 교통을 담당하였다. 숭례문의 현판을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이수광의 지복유설과 신증동국여지 승남,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양령은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뛰어났으나 글을 알지 못하는 척했다. 스스로 미친 척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였지만 아무도 양령의 진심을 아는 이가 없었다. 라고 전하듯이 양령대군이 썼다고 되어 있으나 여러 이설이 존재한다. 추사 김정희의 완당전집에는 조선 초기의 문신인 신장의 글씨라고 적혀 있으며 이규경의 오주연문장 전산고에는 숭례문이라는 이름은 삼봉 정도 전이 지은 것이요. 그 액자는 세상에서 전하기를 양령대군의 글씨라 한다면서도 숭례문의 편액은 정난종이 쓴 것이라고 썼다. 일제강점기 때 잡지인 별건곤 1929년 9월호에는 안평대군의 글씨는 오해여 중종시대 명필 유진동의 글씨라고 남겨져 있다. 서울 성곽의 다른 문과 일반적인 문들의 현판들은 대부분 가로로 달려있지만 숭례문의 현판은 특이하게 세로로 만들어져 있다. 이는 관악산의 화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로로 달았다고 전해진다. 2008년 2월 10일 숭례문 화재로 인해 편액의 손실을 우려해 숭례문으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에서 현판이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일부 목재편의 탈락, 결실 및 부분 균열이 발생되었다. 또한 현판의 테두리목도 여러 조각으로 파손되고 일부 결실된 상태이다. 그러나 해당 결실편을 현장에서 95% 정도 확보함에 따라 원형 보존 처리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고 분리한 편액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이송되어 보존 처리되었다. 2009년 7월 3일에는 현판이 완전히 복원되었다. 기존의 숭자 부분에 갈라진 부분도 메웠으며 고증을 통해 정확하다고 밝혀진 지덕사 소장 탁본을 토대로 기존에 변형된 글씨를 보다 원형에 가깝게 살려냈다. 테두리목은 연결 부위가 심하게 파손된 관계로 다시 걸었을 때의 위험에 대비하여 완전히 교체했으며 최고라 일컬어지는 중요 무형문화재 각자장인 오옥진과 단청장인 홍창원이 참여했고 원래 부재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그러나 홍창원과 그 제자들은 계약대로 천연안료를 사용하는 대신 화학안료를 사용하는 등 부실복원 혐의를 인정받아 공사 지연 및 재시공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